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이다 보니 엠팍에서 류현진 대 구로다 논쟁, 그리고 트라웃이 왜 인기가 없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트라웃에 대해 살짝 발을 담궈 보겠습니다. 먼저 트라웃은 현역 최고의 선수가 맞을까요? 압도적인 최고의 선수가 맞습니다. 트라웃과 하퍼는 완벽한 동시대 선수입니다. 물론 1991년생으로 한 살이 더 많은 트라웃이 하퍼보다 1년 빠른 2011년에 데뷔했는데요. 하지만 루키 시즌은 2012년으로 같습니다. 하퍼가 지금까지 쌓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43.3으로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만 트라웃은 지난 시즌을 거의 날리고도 하퍼의 1.8배에 달하는 77.8입니다. 참고로 트라웃의 77.8은 켄 그리피 주니어, 데릭 지터, 프랭크 토마스, 미겔 카브레라, 칼립케 주니어의 통산 기록과 같거나 높고 하퍼의 43.3은 버니 윌리엄스, 토리 헌터, 호세 칸세코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트라웃이 당장 은퇴해도 명예의 전당에 갈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하퍼는 아직까지는 명예의 전당 커리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산 조정 득점 생산력이 142에 달하는 하퍼는 170을 기록한 올해 두 번째 MVP가 됐는데요. 그런데 트라웃은 통산 기록이 172입니다. 팬그래프를 기준으로 트라웃은 지금까지 무려 6억 달러치의 활약을 했는데요. 이는 하퍼의 3억 3,700만 달러치 활약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웃이 인기가 없다는 말은 맞을까요? 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올 시즌 유니폼 판매 순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트라웃의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살펴보면 1위는 무키 베츠, 2위는 페르나도 타티스, 3위는 로날드 아쿠냐, 4위는 하비에르 바이스, 5위는 클레이튼 커쇼, 6위는 코디 벨린저, 7위는 에런 저지, 8위는 코리 시거이고 9위가 오타니 쇼헤이, 10위가 놀란 아레나도, 11위가 브라이스 하퍼였는데요. 트라웃은 13위에 그쳤습니다. 2020년 랭킹은 베츠가 1위, 저지가 2위, 하퍼가 3위, 트라웃이 14위였고 2019년 랭킹은 저지가 1위, 하퍼가 2위, 벨린저 3위, 트라웃이 9위였습니다. 오타니가 데뷔한 2018년 랭킹에서도 오타니가 8위였던 반면 트라웃은 11위였는데요. 트라웃은 2017년 8위, 2019년 11위, 2020년 14위, 2021년 13위로 계속 순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한 번 사면 더 안 사는 경우가 많고 팀을 옮기지 않으면 추가 구매할 이유도 없는데요. 그러고 보면 무려 20년 동안 유니폼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은퇴한 데릭 지터의 인기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터는 딱 한 번 데이빗 라이트에게 1위를 내줘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 구단에서 뛰는 선수는 유니폼 판매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LA라는 빅마켓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저스에 비해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에인절스 소속이라는 점도 트라웃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구단 가치 랭킹은 인기 구단 랭킹과 거의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 LA 지역 스포츠 팀들의 세계 랭킹을 보면 레이커스가 7위, 램스가 13위, 다저스가 16위, 클리퍼스가 39위, 차저스가 41위인 반면 에인절스는 50위 내에도 없습니다. 참고로 50위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웃이 에인절스가 아니라 다저스 소속이었다면 트라웃의 인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까요? 물론 지금보다는 인기가 많았겠지만 저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웃의 인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1990년대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로 야구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린 켄 그리피 주니어는 빅마켓도 아니고 인기 구단도 아닌 시애틀 메리너스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피는 시애틀에서 뛰면서 어떻게 최고의 인기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피는 정말 패셔너블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반면 기상관측이 취미인 트라웃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네브라스카주의 펍에 가면 있을 만한 순박한 시골 청년 느낌입니다. 두 선수는 야구 스타일도 전혀 다른데요. 그리피는 홈런왕이었고 홈런이 야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인 반면 트라웃은 출루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트라웃이 4타석 4출루를 합니다. 반면 하퍼는 5타수 1안타를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하퍼의 1안타가 끝내기 홈런이었다면 그날 메인을 장식하는 선수는 하퍼입니다. WAR에서 트라웃에게 상대가 안 되는 하퍼는 승리 확률 기여인 WPA에서는 통산 32.1로 45.8인 트라웃과 WAR만큼 크진 않는데요. 2017년 이후 기록으로 놓고 보면 하퍼가 18.25로 메이저리그 1위인 반면 트라웃은 16.27로 하퍼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트라웃이 끝내기를 날렸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하퍼가 통산 12번의 끝내기가 있는 반면 트라웃은 통산 3번에 불과하고 2014년에 2번, 2015년에 1번 있었을 뿐 6년째 끝내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트라웃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끝내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트라웃은 상대가 대놓고 거르거나 아니면 거르다시피 해 승부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인절스 소속이라는 게 아니라 타선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게 트라웃의 진짜 불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애틀 시절 그리피에게는 언제나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있었고 제이 뷰너와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을 상대하는 팀들은 그리피만 거르고 갈 수 없었지만 에인절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트라웃만 거르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리수를 한번 두자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샤킬 오닐이 있었기 때문에 난사를 해도 괜찮았고 이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적극성으로 이어졌지만 트라웃은 팀 내 유일한 득점원이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이 되면 언제나 더블팀 수비가 들어오는 선수라는 겁니다. 제가 한 농구 비유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라웃의 성향이기도 하는데요. 타지베로 불리는 페르나도 타티스 주니어나 올 시즌 고립된 상황에서도 클러치를 꾸준하게 날린 오타니처럼 더블팀 수비 속에서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슛을 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게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바로 트라웃이라는 겁니다. 물론 팀의 승리라는 면에서 본다면 트라웃의 접근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야구에서 출루는 득점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공격 옵션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출루는 홈런만큼 짜릿하거나 재밌지 않습니다. 이에 트라웃에 비해 삼진은 많이 당하지만 결정적인 홈런을 때릴 때가 많은 스탠튼과 달리 트라웃은 임팩트 있는 장면이 부족합니다. 이는 커리어로 봐도 그런데요. 트라웃이 데뷔한 2012년의 진짜 주인공은 45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을 해낸 디트로이트 미겔 카브레라였습니다. 2015년은 브라이스 하퍼의 해였고 2017년은 52개의 홈런을 날린 에런 저지와 59개의 홈런을 날린 스탠튼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타니의 해로 기억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트라웃은 언제나 꾸준했지만 트라웃의 해로 기억될 만한 해는 딱히 없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까지 들여다보는 팬이 아니라 야구를 가볍게 즐기는 팬이라면 사람들이 트라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피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 트라웃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말해보라고? 딱히 생각나는 장면이 없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야구 선수들이 불리한 부분은 야구가 철저하게 로컬 스포츠라는 겁니다. 이에 지역 내에서 인기가 대단한 선수들도 지역을 벗어나면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전국구 스타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철저하게 로컬 스포츠인 야구가 유일하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때는 포스트 시즌이 열리는 10월 한 달입니다. 그러나 트라웃은 지난 10년 동안 포스트 시즌 경기를 딱 3경기 했을 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반면 지터가 데뷔 후 첫 10년 동안 치른 포스트 시즌 경기는 110경기였습니다. 그리피 역시도 랜디 존슨 그리고 에드가 마르티네스와 함께 1995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만들어낸 리버스 스윕이 그리피의 인기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웃은 현역 최고의 야구 선수다. 하지만 인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비인기 팀인 에인절스에서 뛰는 것. 에인절스가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영웅이 되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는 트라웃의 야구 스타일과 주목받기를 꺼리는 조용한 성격이 더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에인절스의 야구가 끝나는 순간 트라웃은 철저히 사라졌다가 에인절스의 야구가 시작하면 다시 나타나는데요. 그 사이 이글스 경기에만 출몰할 뿐입니다. 저는 트라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욕심을 내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내를 해내는 능력이야말로 트라웃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플레이를 하는 팀 덩컨 같은 선수가 당대 최고의 선수라는 점은 메이저리그의 불운이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타니, 타티스, 게레로, 아쿠냐 같은 화려한 퍼포머들이 잔뜩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웃은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자신의 야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스타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화려한 빛을 내는 선수는 트라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된 현재를 돌아봤을 때 최고의 선수가 트라웃이었다는 걸 모두가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야구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트라웃이 있고 하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내년에는 오타니와 트라웃이 함께 날아 트라웃이 일찌감치 풋볼을 보러 가는 일은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대본 김영준, 나레이션 최세결, 베이스볼 큐브였습니다.